혹시 지난 시간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자, 뒤로. 질문을 그러면 오늘 할 부분이 좀 많아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도 좀 할 때 분량을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이다. Yes or no? 자, yes. 만장일치인데. 잠깐만요. 이 약 중에 보면 계지라든지 생강, 요 이제 뭐 핵이라고 했지만 발상에 가깝죠. 근데 발안하고는 좀 달라요. 계지 생강이. 안으로는 생강도 그렇고 작약, 대조, 감초는 겉으로 가는 약이 아닙니다. 약이 전부 다 이제 복중으로 가는 겁니다. 배 쪽으로 가고. 제가 여기 수음을 흩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생강, 그다음에 흥분을 진정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진액 보충하는 약은 대조, 감초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작약 같은 거는 흥분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겉으로 가는 약, 속으로 가는 약 이렇게 같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입니까? 힌트를 제가 드리고 다시 한번. 네, 표준약이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래서 편집상의 오류입니다. 물음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고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다시 한번 가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계지탕은 표증약이다. Yes or no? Yes. Yes. 한 명 꼬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명을 꼬셨습니다. 자, 표리증 약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표증약이라고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계지가 작약탕 할 때도 했지만, 표증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지가 작약탕은. 계지가 작약탕이라는 건 계지탕이 온전하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약물의 좀 증량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그거는 확실히 약을 리증약이에요. 리증약. 소위 말하면. 계지와 작약을 가지고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지는 표로 가는 약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중풍이라든지 이런 데 씁니다만, 작약은 태음병이라든지 아니면 소음병 뭐 이런 데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증약이 아니고 리증약도 아니고 둘 다입니다. 표증도 되고 리증도 된다. 그래서 이제 계지탕이 모든 약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약이 묘합니다. 마왕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왕탕은 거의 표약입니다. 확실히 표증약입니다. 근데 계지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고, 이게 이제 이 처방이 상한론 처방에 계지탕에서 시작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은 계지탕에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중요한 겁니다. 표증도 아니고 리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계지라는 약은 우리가 감기가 왔다, 땀을 내야 되겠다, 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땀 내는 거는 마왕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진짜 땀 내야 되겠다. 아니면 소염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땀은 더 잘 납니다. 계지 먹는다고 땀이 잘 나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계지는 보양약에 해당됩니다. 양을 보하는데 표까지 이렇게 땀이 촉촉하게 날 수 있는 좀 그런 근거를 해주는 거지 보양약에 해당됩니다. 작약은 보응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약. 그런데 작약은 또 묘한 게 숙지왕, 당귀, 청궁 이런 거에 비해서 진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약의 어떤 부작용이 나는 것 대부분들이 음이 너무 과잉되게 보충이 되면 설사한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데 작약은 그 약 중에 제일 그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의 표의 약, 음의 약 중에 가장 기본적인 되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강대조 감초는 비위를 뭐 이거 굳이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비위를 어떻게든 봐주는 겁니다. 소화력을. 생강이든 대조는 영양분도 보충하고 감초는 좀 예민함을 진정시키고 비위를 어떻게 보면 표로 가고 리로 가고 중간에 생강이 그 중간을 조절하는 약이 계지탕입니다. 그래서 계지탕을 잘 알면 요거를 응용을 하면 표증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면 요런 약들을 조금 빼면 되고 리증으로 몰아가려면 요런 약들을 좀 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계지가계탕 요거는 말이에요. 계지가계탕 올리고 계지거 작약탕 계지가작약탕 그런 의미가 표증으로 조금 더 표로 좀 더 뭘 모느냐 음으로 리로 좀 더 모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근데 이제 계지탕은 그 상한론 할 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감기약이 맞습니다. 오한 발열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처방을 가지고 잘 보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표가 허하면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렸다. 외부의 찬 기운에 의해 감기가 걸렸다. 라는 말은 내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계지탕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약을 썼다라고 하면 왜 굳이 생강대조 작약 이런 걸 쓰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 문제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이 와가지고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에 지금 자꾸 뭐 구멍이 나가지고 자꾸 약하거나 뚫리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내부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소화력이라든지 변비라든지 기타 등등 겉에 지금 뭐가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감기와 소화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바꿔보면 통증. 오늘 나중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하겠지만 통증을 상한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보험약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 시대에는 보험약을 쓰는 관절에 보험약을 쓰는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뭐 지금 독활기생탕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그 보험 숙지왕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마 이제 저는 발달이 덜 됐다고 봅니다. 상한론이 다 옳고 그 이후의 시대에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통증을 안 받느냐? 통증을 받어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받느냐? 차단. 표병으로 받습니다. 표병. 거의 대부분이 관절통을. 그러면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속병이 있는 겁니다. 속병.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통증을 위주로 저도 환자분들의 90%가 통증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겉을 자꾸 치료하려고 보다는 속을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의원의 환자의 70%는 식체라는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체해가지고 속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뭐 토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의 식체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만성적으로 위장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은 뭐 저희 집사람을 봐도 그렇지만 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이만큼 밥을 먹는 능력이 있는데 조금 줄어들어도 큰 문제로 안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음식 옛날보다 잘 못 먹네. 지금 체했네. 이래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표로, 관절로 소위 말하면 양기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낸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절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이라는 걸 해도 큰 문제,
100을 해야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70만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표가 허하면 내부의 수기가 정체된다는 말은 속의 어떤 문제, 소화기, 그 다음에 뭐 변비, 장 이런 문제가 관절의 문제를 일으킨다. 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계지탕에서 제가 최근에 가만히 이제 계지탕 이거를 좀 공개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PPT만 만들었어요. PPT만 만들고 제 나름대로 집에서 시뮬레이션을 쭉 해봐요. 쭉 해가지고 오면 현장에 와보면 그때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본을 다 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좀 글로 해봐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 글로 적다 보면 빠뜨리는 게 좀 적어져요. 그리고 또 글로 적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말하는데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대본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근데 게시탕 다른 거는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리뷰하고 하면 끝나는데 게시탕은 이래 쓰다가 제가 이제 계속 앞에 처방들을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주증에 관련돼서 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 얘기를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게시탕은 계속 밟힙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게시탕은 표리증 약이고 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표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표에 문제가 있죠. 근데 표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표를 치료해버리면 리가 더 막히면,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거나 할 때에는 발암법을 거의 안 씁니다. 자, 게시탕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주증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방극 개념을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정리한 걸 외우셔도 되고, 상충이 빠졌네요. 두심통. 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좀 으슬으슬 추워요. 발열, 한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한간의 책에 보면 좀 체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좀 왜소한 체형, 아니면 소심한 뭐 사람 성격, 성향, 소민 같은 사람. 물론 저는 뭐 그 의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제가 그거를 소개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과연 100%일까? 그래서 제가 소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두심통, 오풍, 발열, 한출이다. 여기서 가장 이건 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약해지는 이런 부분과 음기가 약해지는 좀 들뜨는 게 나타난다. 자, 계지가계탕. 계지가계탕은 발열, 한출, 오풍에 두심통이 심해진다. 그 상충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두심통이 심해요. 몸살, 두통 이런 게 심해지는데 그 전제는 뭐다? 계지탕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지탕 같이 보이는데 관절통이 왜 저리 심해지? 이겁니다. 눈에 계지탕이 딱 들어와야 돼요. 계지탕이. 자, 그 다음에 계지가작약탕, 계지가작약대왕탕. 주증은 계지탕, 두심통, 오풍, 발열, 한출에 복만, 복통, 대변비. 주증입니다. 요거는 계지에서 작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지의 느낌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두심통이라든지 오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한출도 한출은 있을 수 있겠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환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확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배 쪽으로 몰리는 복만, 복통, 대변비. 여기 세 가지 약 중에
저도 상한방으로의 경험은 짧지만 계지가 작약탕은 되게 굉장히 흔한 처방입니다. 요거는 꼭 아시면 좋습니다. 자, 계지거 작약탕. 계지거 작약탕은 계지탕증의 흉만, 특히 계지탕 중에 이 작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신통, 오풍 이런 게 강합니다. 두신통, 오풍의 흉만, 답답하다. 지난 시간에 말할 때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표현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리뷰했습니다. 요거 제가 주중은 할 수 있는 한은 앞 시간에 쭉 계속 할 겁니다. 네.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림도 한 번씩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 이제 계지거 작약탕에 부자가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여기 보면 계지거 작약탕, 태양병이 하지우의 기임 오한자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이다. 자, 오한의 계지거 작약탕.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나갑니다. 자, 앞에 우리 계지탕 할 때 오풍, 오한 하는 때는 부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지마황에 보면 이제 오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한과 여기에서 말하는 긴 오한의 부자와 오한이 어떻게 다를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지마황의 오한과 부자의 오한.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를 가지고 오한을 없애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게 어떤 걸로 인식을 하는가 하고, 이 사람은 계지마왕으로 오한을 없애야 되겠다.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계지마왕은 특징이 제공을 하니까 네. 오한 생길 수 있는 상황, 뭐라고 말하는 그렇죠. 외부의 상황. 그때 오한이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상시에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명확할 것 같고, 이거는 상황이 없어도 오한은 굉장히 좋은, 한번 거의 다 대답하셨지만 그래도 의견 한번. 네. 좀 더 추위가 더 심한 것 같고. 추위에 심하고 그런 것도 해당되겠다, 그죠? 오히려 말초 부위가 더 그럴 수 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계지마왕은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이 좀 변할 것 같긴 한데 땀을 내면 좀 풀어지는. 근데 그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땀 좀 내겠습니다. 농담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땀을 계속 나도 수루부지. 이미 지금 머리에 든 게 많습니다, 지금. 자.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도 요까지 한번 대답 들어보고. 저도 맞아요. 계지가 겉에 연기를 내기 위한 거니까 추운 만한 상황에서 추위도 느낄 것 같고 부자는 그냥 가만히 실내에 있을 거라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좀 추워하고. 맞죠. 개념은 다 이제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표증약이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속이 찬 거고, 다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환자분은 이제 결국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추위를 잘 탑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졌듯이, 계지마왕은 표증약이니까, 선풍기 쐬면 좀 안 좋습니까? 에어컨이 싫어요? 차가운 바람을 쐬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인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손끝 발끝까지, 아니면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까? 그렇게 구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사실은 부자를 오한하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한에 부자를 쓴다라는 거는 여기에나 나와 있지,
원래 부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속기 쉬워요. 아, 부자, 여기 긴 오한하니까. 보통 손병에 뭐라고 부자 쓰던가요? 그 글로 뭐라 돼 있던가요? 네, 맹미세 단육맹, 권랭, 권력, 이렇게 표현하지, 오한 이런 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찹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춥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인식한 건 똑같습니다. 아, 표병인지 리병인지. 그러면 이게 권랭인지 실제로 뭐 아까 끝에서부터 찾아오는지 그게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따뜻하게 안 되는지 이거는 권랭이다. 이건 진짜 몸에서 열을 내는 게 안 된다. 그건지 아니면 외부의 찬 공기를 방어를 못한다. 찬 공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랭입니다. 사실 권랭. 오한이라 해놔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제 여기가 계지거 작약탕입니다. 밑으로 밑에 작약을 빼고 흉만, 흉민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거에 이제 골 쪽을 조금 더 제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골랭입니다. 골랭.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하죠. 국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꼼꼼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환자분이 저 추위를 잘 탑니다 라고 할 때 그래요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혹시 선풍기 쐬면 좀 안 좋아요? 아니면 손끝까지 시려가지고 장갑 끼고만 해도 잘 안 녹습니까? 꼼꼼하게 물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를 하나 딱 해가지고 이 포인트로 질문하세요! 라고 던져주면 좋죠. 근데 저도 아직 그럴 용뺄재주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그거를 꼼꼼하게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개념을 그래 가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아까 말했듯이 수루부지 땀이 나는데도 실제로 환자들이 있어요. 땀이 막 흘러요. 휘탑니다. 근데 이제 오풍, 자한 오풍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물어봐야 돼요. 땀이 이 사람이 자한 오풍 하는데 이 정도 흐르는 게 수루부지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잘 물어봐야 돼요. 네네. 부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부자를 쓰면 네.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게스탕을 써야 될 상황에 네네. 이왕 하는 거 양기를 좀 빵빵하게 그러면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졸업 98학번이니까 뭐 해가지고 졸업하고 한약 처방하고 할 때 동안 부자를 온 없이 써봤습니다. 먹어도 보고 제가 그 사용했던 처방이 얼마나 다 맞겠습니까? 틀린 경우도 많고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부자는 부작용이 안 나는 법이 있습니다. 소화력만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 놓으면 크게 그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화력만 소위 말하면 통증만 잘 확보를 한다면 부자를 쓴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뭐 명현 반응처럼 나타나는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시간 쓰면 확실히 속에 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씩 표가 나요. 자꾸 입이 마르다고 하네. 자꾸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네. 아니면 얼굴에 자꾸 열꽃 같은 게 조금씩 피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한다고 표 안 납니다. 또 어느 정도 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증이거든요. 통증에 딱 습기를 딱 만나면 입안이 얼얼얼얼하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제 약 먹으면서 많이 해봤어요. 부자를 원 없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에다가 얼얼하면 거기에다가 사인 넣고 얼얼하면 거기에다가 창출 넣어보고 그러면 똑같은 처방인데 없어집니다. 원래 이제
심지어 그 처방을 새로 한 게 아니고 이 약을 먹고 얼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인만 더 넣어가지고 끓여봅니다. 먹으면 없어져요. 그 테스트를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게지탕을 쓰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소화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자 쓰면 편합니다. 원장님 얼얼한데요. 눈이 좀 무겁고 몸이 좀 무거워요. 이런 얘기 합니다. 일어날 때 어질어질하다고 하고 눈이 침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초에 문제만 없다면 환자 큰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사실 부자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구분이 쉽지 않다. 자, 이제 일단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권랭으로 안 바꿨네. 게지탕증의 흉만 권랭입니다. 주증은 권랭이나 오한 해놓고, 게지거 작약탕 할 때 상충, 두신통, 한강, 흉민, 심계, 기단, 이게 전부 다 흉부 쪽에 기운이 몰려가지고 그래요. 불안, 이런 것들에, 상초 쪽에는 증상이 거의 대부분 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지거 작약과 부자탕을 제가 써본 결과로는 사실은 요쪽으로 와서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비슷한 처방이 있어요. 게지부자탕, 게지가 부자탕, 오두게지탕, 게지가 출부탕. 자, 게지부자탕 나중에 보면 동통, 이게 돌리지 못할 정도로 동통이 아프다. 게지가 부자탕은 수로부지. 그 다음에 오두게지탕도 통증이고요. 게지가 출부탕은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기릭동동이 만든 처방이고, 이 전부 다 통증과 관련된 처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게지거 작약과 부자탕이 흉민과 관련이 없냐면, 자, 여기 이 처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재 구성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게지부자탕. 그람수가 좀 달라요. 게지하고 부자하고. 그람수가 달라요. 그 외에는 약재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에서 이 게지와 부장의 용량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처방이 게지가 부자탕입니다. 작약이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람수가 똑같아요. 또 게지가 출부탕, 요거는 이제 작약하고 창출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오두게지탕, 오두게지탕도 게지가 부자탕하고 거의 유사한데 부자의 그람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게지부자탕을 한번 봅시다. 아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지거 작약과 부자탕이 게지거 작약탕에 오한하는 사람한테, 즉 흉민하는데 오한하는 사람으로 접근하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게지부자탕. 아까 봤듯이 그람수가 똑같아요. 약재 구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게지와 부자의 용량만 다릅니다. 그럼 뭐라 돼 있냐면 풍습상박, 불능자전측, 불구, 불갈, 맥부, 허이, 삽자, 게지부자, 탐주지. 즉 통증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쉽게 말하면 관절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플 때 게지부자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게지거 부자 빼고 이게 게지거 작약이면 흉부 쪽에 이렇게 보는 약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처방 구성을 보면 게지거 작약과 부자탕처럼 이 오한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한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게지, 부자 이 양이 더 늘어났으면 오한이 더 심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통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아하, 오한의 의미하고
환자는 통증의 의미를 유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아마 또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만 어줍잖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통증 감각과 온도 감각 뭐 이런 비슷하다는 것도 뭐 어디 들은 게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아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과 계지 부자탕이 유사하다. 계지와 부자의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써보시면 알지만 동통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제가 이 썼을 때, 관절통, 만성적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이 손을 잘 못 움직이고 그런 경우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을 계지거 작약, 흉민에 쓰는데 흉민하는 사람의 오한에 써야지라고 접근하면 잘 못 써요. 통증이 극심한데 그 통증이 조금 덜한 사람은 어떨까? 거기에다가 조금 흉부 쪽에 약간 사람이 좀 뭐라고 하나요? 긴장 잘하고 불안해하고 좀 어느 상황이 되면 공황장애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통증이 잘 나타나는 경우에 접근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이 쉬워요. 근데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으로 하면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지가 부자탕. 계지가 부자탕에 보면 뭐 유명한 처방이라서 발안에 수루부지, 기노풍, 소변난, 사지, 미급, 난이불신. 뭐 여기 땀 많이 흘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팔다리에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뭔가 이제 굴신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프다고 합니다. 땡기듯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하지만 환자는 우리한테 표현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기에서 작약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사람은 공황장애라든지 흉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잘 발생을 안 해요. 흉부 쪽에 자꾸 기운을 가둬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팔다리 쪽에 자꾸 뭐 이런데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지탕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계지탕의 증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땀도 한 번씩 나기도 하고 바람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지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발한 오풍, 그러면 계지와 작약의 조합으로서 얘 어떤 큰 테두리인데 통증이라든지 여러분 발안에 수루부지 긴 오풍자 저희 한의원 십몇 년 해가지고 만나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땀도 잘 흘리고 쉬도 조금 잘 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조금 뭐 무리하면 관절들이 좀 뻣뻣하고 이런 경우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효과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계지가 부자탕이라고 하면 기본이 계지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선을 계지탕의 그 주증의 개념을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그런 어떤 주증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은 이게 계지탕의 모습인지요. 환자는 우리가 설문지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환자가 땀을 흘린다고 해요. 땀을 흘린다고 할 때 이게 내가 자한이라고 하는 주증으로 확립할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린 그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애입니다. 얘가 변비가 있어요. 2, 3일에 한 번씩 똥을 넣어요. 그 다음에 갈증이 있어서 물을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뭐 있더라? 변비, 갈증, 그 다음 땀을 잘 흘려요. 한추, 구갈, 대변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양면병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형적인 양면병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양면병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여기서 이 아이의 자아는 내가 진짜 자안이라는 병으로 등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여기서 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 애가 왔는데 분명히 엄마가 땀을 잘 흘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병으로 말하는 자아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든지 쉽게 땀이 나는 겁니다. 근데 걔의 자안의 얘기는 뛰어놀면 머리에 땀이 많이 나요. 그거는 자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차트를 보고,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안이다. 그 다음에 갈증, 애가 물을 많이 마셔요. 구갈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그 양명병의 구갈은 환자들 보면 계속 마십니다. 계속.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런 애들은 뭐 좀 뛰어놀고 하면 좀 땀 좀 흘리고 이렇게 하면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변비. 그 양명병의 변비는 음식을 잘 먹는데, 음식 잘 먹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부분의 변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음식을 처음에는 많이 먹다가 서서히 위가 막힙니다. 장이라든지 활동이 막혀가지고 점점점 입맛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 물론 이제 양면병의 범주로 나중에 접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소양병이 하나의 그겁니다. 변이 안 나가는, 이 음식이 위에서부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양면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애가 2,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눈다고 해서 변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 환자가 얘기할 때 쭉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진료 그게 있거든, 설문지가 있거든요. 쭉 있으면은 거기서 다 쳐내야 됩니다.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 3, 4개가 딱 돼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뭐가 딱 눈에 들어오지. 수많은 그 설문지를 가지고 이래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더라? 지금 뭐가, 지금 겉에가 허한 것 같기도 하고 똥이 안 나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 이 말을 하는 게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게 진짜 갈증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먹는 건지, 그 정도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증상. 여기 개지가부자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증상들을 쭉 해놨지만 오풍, 발열은 있을 수도 있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발열은 없습니다. 오풍, 한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가 가장 개지탕에서는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 관절통. 거기에 이제 더 추위를 잘 타고 관절통이 좀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제 개지가 부자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개지거 작약탕과 개지탕과 개지거 작약탕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작약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진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열이 훅 오른다든지 이런 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갇혀가지고 갇혀가지고 환자가 이제 똑같이 얘기해요. 상열됩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는 뭐냐면 흉민입니다. 흉민. 답답해 미치겠어요.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미치겠어. 얼굴에 열이 훅 올라요. 훅 오르는 거는 갇혀서 그런 거고, 이거는 이 흉민만 잘, 불안과 이런 것만 풀어주면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는 작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거는 진정시켜놔. 한출 같은 거 좀 땀이 좀 그치도록 진정시키고 허열이 뜨는 거를 진정시키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주증을 얘기하는 게 그냥 글자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뭔가 뜨는 것 같지만 진정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펼쳐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잘 보시면 개지탕이라는 눈이 보입니다. 눈이. 개지거 작약탕이라는 것도 보이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방이 사실은 전혀 다른 약입니다. 여기에서 계지거 작약탕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갇힌 처방이고, 이거는 자꾸 뭔가 움츠러든 것 같은데도 흥분되는 처방이고, 환자가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이런 거를 주증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은 결국에는 통증에 쓰는 겁니다. 통증에. 그게 이제 제가 접근할 때, 조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처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방극을 보면 불구련 오한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기릭동동 선생이 작약이라는 거를 주구장창 적을 수 없으니까 구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함축적인 의미로 배가 구련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으로 접근하는 계지거 작약탕에서 통증이 좀 심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흉부 증상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요거 제가 드린 겁니다. 다음 이제 통증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통증. 자, 이 통증에 쓰는 대체적인 약 한번 분류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 많이 씁니다. 다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대충 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좀 표증에 가까운 약입니다. 이 분류를 세세하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약 감초 대조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다른 약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분류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액이 실제로 작감탕 같은 거, 그거는 진짜 다리 근육이 진액이 부족한 거거든요.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별입니다. 수별. 제가 감수를 가지고 한번 어깨에 디스크 환자가 있는데 한 120, 30kg 나가는 엄청난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미치겠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요즘 한의원에는 그런 사람 잘 안 오거든요. 일단 아프면 응급실 가고 하지, 내한테 와가지고 침 놔달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병원에 나는 가시는 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환자 쫓는 건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근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 맞고 나면 조금 낫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왔다라고 해요. 야, 그럼 제가 저거 가지고 지금 진짜 살도 두꺼워요. 100몇십 킬로니까. 저거 장침으로 찔러도 저기 근육에 닿겠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침으로 장요근도 놓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과연 이게 되겠어? 그래서 제가 감수를 줬습니다. 감수.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터질 것 같이 아픈 거. 터질 것 같이. 뭔가 이제 꽉 차가지고 여기 허리하고 막 이 장단지하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이 아프다. 진짜 완전 발을 동동 구르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단은 드셔보시고 침은 놓고 돌려보냈어요. 자, 들고 1g씩 포장해가지고 2시간 먹고 2시간 있다가 아프면 한 번 더 먹고 똥 안 나오면 계속 먹으라고. 3개인가 싸줬나 4개인가 싸줬나. 이제 그 먹고는 2g씩인가 포장이. 한 번 먹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래요. 내 욕도 하고 해서 한 번 더 먹었대요. 또 효과가 없더래요. 그 세 번째 이제 2시간씩 해가지고 감수를 총 6g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물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좔좔좔 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약 좀 더 달라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더 줘도 되겠는데 생각은 했는데 이게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안전하게 쓰는 약 현오색입니다. 현오색은 생각외로 이거 저는 굉장히 잘 애용하는 약입니다. 만약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왔다. 여러 가지 바나나 이런 거 쓰지만 환자 중에 보통 그냥 뻐근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는 별 필요 없어요.
은연히, 이렇게 딱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현호색을 올리면 잘 됐습니다. 하루 이틀만 써도 일단은 급한 거는 진정이 됩니다. 물론 뭐 감수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현호색 굉장히 좋습니다. 섞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쓰지만 무릎이 제일 많이 제가 경험한 거는 무릎이 땡땡 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석하게 붓는 거는 저거 피를 뺄까 아니면 주사기로 물을 뺄까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별 필요 없어요. 통증이 이제 꽤 초기에 물 부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럴 때 석고 같은 게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통증에 예전에는 제가 석고를 겁나서 잘 못 썼어요. 양명열을 꺼트리는 거라 생각하고 요즘에는 써봐도 뭐 큰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황금, 황룡, 황백. 이렇게 이제 습열을 진정시키는 약.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로 보약입니다. 관절, 육미의 개념으로, 관절, 액을 보충하는지, 이런 모르겠지만, 관절을, 진액을 잘 보충하고 이렇게 수렴시키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절이 이미 소위 말하면 허블렁허블렁해진 거를 이렇게 딱 쪼아주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체하면 아픕니다, 사람이. 소화 안 되면 늘 통증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좀 허리가 묵직하면, 좀 소화가 안 되나? 뭐 이런 보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습기, 중초습기, 소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다고 합니다. 되게 신경 쓰고 예민하고 남편과의 어떤 울화로 이럴 때는 좀 해울시켜주는 거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통증이 좀 이제 원래 있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죠. 원래 허리가 좀 아팠는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아프다. 그런 거지. 이거 자체가 통증을 아예 없애는 약은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도인목단피, 어혈.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관절에 많이 써보거나 사실은 그런 약은 아니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보면 만성적인데 이런 거를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조금 케이스가 부족해서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타박이라든지 이런 게 피가 응결될 때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속단, 오합피, 두충은 인대에 문제가 있을 때 씁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차가운 표증에 관련된 건지 진액이 부족한 건지 습열인지 관절에 신이 허한 건지 소화가 안 되거나 습기 때문인지 스트레스인지 어혈인지 인대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제가 쭉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붙여놨던가? 풍한습 작약감초 대조는 대체적으로 이제 건조한 거니까 당기거나 뭔가 그 부위가 좀 특히 이제 다리 쥐나는 거 보면 많이 빼짝 말랐어요. 근육이. 당기거나 마른 경우, 붓고 열나고 붉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관절이 붓는다든지, 이거는 물이 차서 붓는 게 아니고 관절이 이제 만성 퇴행화가 된 경우라든지, 이거는 소화기를 동반한다든지, 여기의 부종과 여기의 부종은 다릅니다. 요거는 빵빵하게 부어가지고 마치 느낌이라고 하면 눌러도 이제 안 들어가는 느낌이고, 이거는 몸 전체가 붓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트레스, 어혈, 건.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보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요 표증, 그 다음에 진액, 그 다음에 소화기. 요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진짜 노인분들은 이런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익혀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쉴까요? 네. 근데 근본도 루틴하게 많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좀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때는 인대가 상했으니 인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요런 쪽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안 써도. 그래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저기서 그냥 해결이 되니까 쓸 일이 없다. 제 나름대로는. 네. 무슨 이런 고급을 한주 원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 만들었어. 와.